유럽인들은 나치와 볼셰비키를 양대 악마로 인식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대체로 나치와 일제를 양대 악마로 인식하는데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나치에게 직접 당한 피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보통 일제에 대해 최고의 원한을 느끼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둘을 비교하기에 앞서 비교 기준을 세 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악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었는가와 악행을 저지를 능력, 그리고 실제로 저지른 악행을 갖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행을 저지를 능력은 나치 독일과 일제의 군사적 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비교하고 실제로 저지른 악행은 유대인 학살이나 난징 대학상 등 주요 만행을 기준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나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동맹이긴 했지만 전시협조나 연합작전 수행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는 미국과 영국, 소련 세 나라 간에는 전쟁 수행에 대한 의사 조율을 위한 회담도 여러 번 열렸고 미국과 영국이 소련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여 소련이 독일에 대해 승리하도록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독일과 소련 사이에 독소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일본이 만주의 콩제품이나 텅스텐 등을 소련 철도를 이용하여 독일에 수출하기도 하였고 미국의 B-29 등 장거리 폭격기 등이 일본을 맹폭할 때에는 독일 측에서 레이더나 대공무기, 항공기 기술 등을 일본에 약간 제공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약간의 지원을 제외한다면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독일은 그렇게 믿음직한 동맹이 아니었는데요. 우선 1939년에 독일은 일본을 안티코민테른 협정에 가입시켜 반공 공동전선, 즉 반소련 공동전선을 취한다고 해놓고서는 일본에 상의조차 하지 않고 1939년에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나치 독일은 인종주의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기에 독일이 소련을 제압하고 유라시아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이후의 세상이 과연 일본에게 좋은 세상일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북부를 위협하는 강대국인 소련은 최소한 인종주의 국가는 아니었고 첨단 과학력이나 기술력 면에서 소련은 독일만큼 우수하진 않았기에 소련이 가하는 위협은 장차 소련을 손에 넣은 독일이 강할 위협보다는 당연히 훨씬 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을 점령한 나치 독일 당국의 태도도 일본의 의구심을 강화하였는데요. 여러 정황상 독일은 유럽 내 피점령 국가들, 즉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에게 동아시아 식민지를 되찾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밀약을 주었다는 정황 증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비시 정권 등이 독소전쟁을 인적, 물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온갖 첩보가 일본에 시시각각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소련이 아니라 동남아로 진격하는 남진 정책을 택하기로 결단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는 보통 1938년에 몽골과의 국경지대인 하린골에서 벌어진 노몬한 전투가 언급되는데요. 노몬한 전투는 소련과 일본의 군단급 병력이 동원되어 맞붙은 사실상의 전면전이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스탈린 정권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여러 차례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소련이 가공할 군사력을 육성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차와 항공기, 중포 등 모든 군비에 있어서 수량과 품질 면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한 소련군의 공격 앞에 일본의 관동군은 그냥 쓸려나가고 말았는데요. 소련군의 막강한 전차 부대에 맞서 화염병을 들고 육탄 돌격을 감행하는 것 이외에는 관동군에게는 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소련인들은 과거 러일 전쟁의 패배를 서력하였고 일본이 마음하는 소련군은 너무나 막강해서 일본 능력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다는 공포심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노모난 전투의 참패는 일본이 1941년도 12월에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 함대를 제거하고 동남아와 태평양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결정적 동기로 작용하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이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일본이 1941년에 소련의 극동을 공격하였다면 스탈린이 극동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를 모스크바 전투의 예비 전력으로서 동원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남진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남진 전략은 1940년 독일에 패배한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이 몰락하였기에 생긴 동남아의 세력 공백을 잘 활용하고 일본이 필요로 하는 석유나 고무, 알루미늄 등 전략물자를 확보하며 충칭에 있는 장제스 정부와 영미와의 연락망을 붕괴시켜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기에 나름 합리성이 있는 선택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진 전략에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남진 전략은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오기 마련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련 무서운 줄은 알고 미국 무서운 줄은 모르는 괴이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